네, 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오후장에서 조금 물음표 짓게 합니다. 이분과 함께 다양한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전부터 오후까지 관심이 집중됐었던 쪽은 사실 로봇입니다. 물론 꼬리를 남긴 종목도 있기는 한데요. 그 속에서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쪽이 또 자동차 부품단도 있고 다양해진 로봇주여서요. 네. 지금 관점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다양하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1월 한 달 동안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10월 달은 뭐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 주도주 속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섹터별로는 뭐 그래도 선방하는 섹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중에 말씀하셨던 그 로봇 섹터가 다양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섹터 하면 뭐 주도주, 주도 종목 그을 중심으로 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뭐 한두 종목으로 이제 끌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로봇주의 특징이라는 게 AI 관련돼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뭐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피지컬 AI 관련돼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또 산업용 로봇, 뭐 물류 로봇 관련돼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또 최근에는 의료용 로봇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단일 종목이나 단일 섹터에서만 이게 세분화돼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새로운 이슈들이 있는데 뭐 글로벌 그 빅테크한테 어떻게 협력을 좀 받았냐, 대기업과 국내 대기업이랑 어떻게 협약을 맺었냐 이런 거에 또 따라서 새로운 소재의 동력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뭐 내용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라는 소재 이 섹터는 인건비가 뭐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걸 좀 절약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와 맞물려서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를 어쩔 수 없이 확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산업 전반에서 증가 추세는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함께 기업의 어떤 성장이 동시에 같이 가냐 이건 좀 의문이기 때문에 등락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어떤 종목군 위주로 다양해진 로봇주 내에서 포착이 가능할지 자,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리레이팅 되는 종목이네요. 네, HL 만도입니다. 네, 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이제 대장주 종목으로 대장주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장주를 견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그 외국인 수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 수급 외에 다른 이슈가 최근에 또 있냐 그러면 최근에 다른 소재, 다른 그 유인 요소들은 좀 많이 고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수급 외에 그 자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냐 그러면 그건 좀 어떻게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부품 뭐 공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에서 좀 오래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자동차 부품에서 유관 부분인 그 다른 부분으로 자동차 관련된 부분으로 이전하는데 좀 성공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특히 뭐 그 현대차 그룹과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성공적이다. 뭐 특히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족 보행 로봇의 액추에이터 이 부분 공급하는 게 이제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뭐 기술적으로 좀 변화하는데 뭐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공급하면서 나왔었던 그동안의 그 센서 기술이나 뭐 모터 감속기 이런 것들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신사업 지출도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신호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수급도 좀 붙었으니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재료와 함께 HL 만도의 5만 원권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추가 움직임 잘 집중해 보시죠. 양대 시장은 오전 대비 오후장에서 탄력도가 둔화됐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지금 보합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한 2포인트, 3포인트 가깝게 내려온 3,923선에서 자리 머물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1%대는 나타나네요. 922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그래도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서 좀 유입이 되기는 했었는데 여전히 코스닥에 있어서의 집중도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현재 에코프로가 10%대입니다. 마무리하고 옵니다. 네, 12월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달이죠. 12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코스닥 쪽에 갭매우기식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또 코스닥 시장으로 쏠리며 코스피 지수는 3,900선대까지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양시장의 온도차가 나고 있습니다. 지수 마감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우선 약보합권 정도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소폭의 약세로 마쳤습니다. 3,918선에서 문 닫았고요. 코스닥 지수 1%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들 제약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에 몰려 있는데요. 그쪽에서 오늘도 시세가 강하게 나주다 보니 오늘 지수 상승에 또 견인을 했습니다. 922선에서 오늘 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개인들도 745억 원 정도 샀습니다. 반면에 이 거래소 쪽에서 매수세를 지속해오던 기관 쪽에서 순매도로 돌아섰죠. 2,300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달러원 환율 지금 외환 당국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1,470원대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사들였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이쪽에서는 2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또 기관들은 3,600억 원 이상 샀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나간 기관들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 또 물량을 담는 모습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반도체 쪽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SK하이닉스가 1.5%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6% 정도 강세를 보여줬고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 섹터는 최근에 호재가 많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 수출 성과나 앞으로 몰려있는 학회 일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다 속해 있는 제약 바이오주에게 다 같이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가까이 올라갔고 알테오젠도 기술 수출 이슈가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12월 8일에 주주총회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1.7%가량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ABL 바이오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오늘도 5% 가까이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다만 SK바이오팜이나 삼성 에피스홀딩스, 파마리서치 특히나 오늘 이 두 종목이 7에서 15% 각각 밀리면서 크게 좀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클래시스는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1에서 3%대까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조선 쪽은 오늘도 좀 쉬어갑니다. HD 현대중공업이 4% 가까이 쉬어갔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한 가능성 언급하면서 방산 쪽에서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주들 3에서 4%가량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HL 만도가 자동차 쪽에서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의 성과나 여러 가지 로보틱스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9%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생산 거점 확보 이슈 속에서 오늘 크게 올랐죠. 에코프로 BM은 6% 정도, 에코프로는 10%가 넘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뷰티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은 각각 2에서 4%가량 조정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0만 8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삼양 바이오팜이 오늘 8%가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전력이 거래량 상위 3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지만 5% 가까이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한컴 라이프케어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7%가량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6%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조정받았지만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한얼 바이오파마가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서 최근에 계속 이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고영입니다. 시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영 오늘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라캐스트도 최근에 시세가 좋죠.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으로 끝났고요. 이외에도 일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고영과 클로봇, 한라캐스트, 로보티즈 등등의 종목들이 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거래대금 많이 실렸습니다. 이외에도 ABL 바이오와 원익홀딩스 그리고 오늘 급락 나왔던 파마 리서치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일본 은행 총재 발언에 따라서 잠시 좀 우려도 있었던 상황이 비트코인에서부터 좀 느껴졌죠. 그 속에서 코스닥은 1%대 강세를 지켜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로 챙겨볼 수 있을지요. 자, 이 속에서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현물과 선물 쪽에는 집중했었는데 수급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고민해볼 포인트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이민우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신 내일장 공략 섹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바이오주를 보자. 그렇죠. 결국에는 코스닥 쪽에 집중하는 이 기류와 바이오주는 더 물 만났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네. 정책적인 이슈도 같이 예.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을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었죠.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는 어딘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개별 이슈들도 되게 좋죠. 성과들도 좋게 발표가 나고 또 개별 기업이 발표하는 그 기술 이슈들도 기술적인 이슈나 어떤 그런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코오롱도 좋고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좋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 그 바이오 하면 뭐 1상, 2상, 3상 중에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땐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변동이 커서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사실상 지나갔고 기술 수출도 굉장히 그 강력한 모멘텀도 확실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스크린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금 정책 강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펀드도 조성하는 부분 이런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 내년도에 글로벌 제약사죠.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글로벌 제약사도 실적이 좋은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기술 수출,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하니까 그쪽에서 수입을 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완전한 신약을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예전 같이 영세하거나 이슈로 가지 않고 실적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뭐 단기간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바이오를 봐야 할까? 여러 가지 예시 종목들도 참 다 좋은 종목이고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붙일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거든요. 탑픽 종목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나왔네요. 네, 뭐 오늘은 뭐 실적 그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간 것들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견조한 실적들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또 이걸로 한번 그 분기 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에스코프리라는 그 뇌전증 약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에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수출 실적이 그 굉장히 좋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뇌전증 약에 대해서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뇌전증 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약물 기전이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치료법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용도가 확장이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 개선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올라오긴 했는데 어디까지 더 노려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제가 항상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 전체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조 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한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그 미수 신용 잔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그 어떤 기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만 수급이 흔들리거나 외부 변수가 있게 되면 여기서 뭐 시장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낮게, 그러니까 뭐 높은 뭐 수익률보다는 뭐 한 10에서 10%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한 다음에 재투자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목표가는 15만 원 보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15만 원 라인대까지 바라보고요. 비중 조절이 중요한 종목이다까지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